안녕하세요,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부스터 한 잔으로 돌아온 디어입니다. 이제 서울 하프 마라톤이 딱 4일이 남은 시점이라서 오늘 그리고 내일 휴식을 할 건데, 그 겸에 요즘 제가 많이 느낀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러너들이라면 이게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겪어야 하는 어떠한 요소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상입니다. 부상, 저 또한 겪어봤고요. 러너들이라면 부상을 안 겪은 러너, 적어도 한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상을 안 겪은 러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진짜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제 주변에 달에 거의 한 500에서 600km씩 3년을 달린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그냥 그렇게 마일리지만 쌓으신 게 아니라 대회도 참가를 하셨었습니다. 풀코스도 참가하시고 하프 10km만 참가하셨었는데, 근데도 이제 막 부상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부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러너들에게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크게 당한 부상은 우선 한 번 있었죠. JTBC 마라톤 때 장경인데, 그리고 뭐 최근에 신스프린트 통증, 이건 부상 정도가 다행히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요즘 주변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꽤 많이 교류를 하는 러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SNS 친구들 아니면 뭐 지나가다 보이는 분들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런 분들을 요즘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러너들의 부상이라는 게 보통 되게 어느 순간 갑자기 팟 하고 생기는데, 문제는 그게 어떠한 트리거가 그 부상을 준 원인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발목이 아프긴 한데 이게 어떤 원인이지? 그러니까 유독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질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어떻게 저렇게 아픈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개선을 하고 예방을 해서 앞으로 조심을 할 수 있을 텐데, 원인을 몰라. 내가 왜 다쳤는지 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달려가다가 발을 접질러서 넘어져가지고 충격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골반에 부딪혀가지고 골반에 부상이 생겼다, 이런 게 보통 아니잖아요. 보통 오늘 달리고 났는데 갑자기 무릎에 파지직하고 느낌이 나더니 통증이 생겼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상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켜주셨으면 하는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상의 원인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발적인 어떠한 사고는 제외하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예방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피하다가 막 넘어지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예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상 원인은 자세입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있으실 수 없죠. 자세가 안 좋으면은 부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세가 무조건 막 엘리트 선수의 자세를 따라하라 이건 아닙니다만, 이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많은 일반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로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스포츠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러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정석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다 제시가 되어 있죠. 물론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닝이 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입이 많아진 시점, 그리고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 자체가 좀 신문물에 대한, 기존 기술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게 굉장히 좀 소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러닝 스킬에 대해서도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잘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러닝 자세,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처럼 아예 혼자 달리는 분들은 내 자세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캐치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내가 그냥 달리는데 뭐 달려지는데, 그거를 어떠한 누가 봐주지 않고 내 스스로 이거를 느낀다라는 거는 거의 진짜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의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지 그게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스스로 혼자 뛰시는 분들은 영상을 찍어보든 아니면은 영상과 더불어서 내가 느끼기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매 뛰는 순간마다 계속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고 남들과 같이 뛰면 무조건 괜찮아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크루 활동이 뭐 어떠한 러닝 구력 상승 이런 거보다는 좀 그 커뮤니케이션에 의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취미를 공유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술 향상에 신경 쓰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속한 크루나 그런 활동하는 단체의 색깔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에 남들과 같이 뛴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자세가 개선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남들에게 어필을 해야겠죠. 나 지금 뛰는데 이거 내 자세 좀 봐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정되기는 힘들 겁니다. 누군가가 코칭해주는 포지션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괜찮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 개선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부상 원인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의 누락입니다. 이거 사소해 보이죠? 근데 진짜입니다. 러닝 전 스트레칭, 러닝 후 스트레칭, 그리고 따로 러닝 보강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뭐 적당히 뛰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시간으로 따지면 뭐 20분, 30분 뛰는 사람, 3km 뛰는 사람, 이런 분들 보강 운동 솔직히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말 그대로 펀런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로 인해 뭐 부상이 그 정도 천천히, 그리고 조금 뛰시는 분들은 부상 위험도가 낮겠죠. 근데 자기가 욕심이 있고 좀 더 멀리, 좀 더 빨리 뛰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누락한다면 분명히 부상이 찾아올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스트레칭이나 보강 운동 영상, 보통 제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리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그 두 가지 영상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영상을 많이 만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의 부하가 너무나 심해지고 내 러닝으로 쌓이는 데미지가 내가 러닝 구력 상승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치보다 더 먼저 와버리는 거죠. 내가 러닝만으로 러닝에 필요한 근육 발달, 기능성 발달이 정말 자기가 딱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조절을 잘 해가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보통 그렇지 못합니다. 엘리트 선수분들이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영역에서는 그게 힘들 거예요. 누군가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 완벽히 그걸 조율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으로 신체에 러닝에 필요한 근육과 기능성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뻣뻣하고 뭉쳐있는 근육, 뻣뻣한 인대,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해줘야지 부상을 면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거를 계속 한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뭐 알려드렸던 고관절 스트레칭, 가동성 스트레칭, 무릎 기능성 운동, 러닝 전 스트레칭 등등 이런 것들을 제발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러닝 전 스트레칭에 있어서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것들이 사실 제가 조금 더 찾아본 입장에서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뭐 제가 하는 레그 스윙, 다리를 이렇게 스윙하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스트레칭인데 되게 휙휙 확확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스트레칭 알려드리는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된 러닝 스트레칭 찾으셔서 스트레칭 하다가 부상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칭, 맞는 스트레칭을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버 트레이닝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역량 이상의 한계점을 초과한 훈련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요즘 러닝 붐에서 한 켠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러닝 문화, 러닝 컨텐츠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매일 얼마 뛰기 이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뭐 종종 계속 언급드리지만 저는 비추천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러닝도 하나의 신체적 운동, 스포츠인 부분에 있어서 뭐 웨이트든 맨몸 운동이든 하시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휴식 루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요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러닝은 그게 아닌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러닝 굉장히 힘들고 신체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휴식이 간과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지향해야 되는, 양이죠. 지향.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잘 지켜주시면서 수행을 해주셔야지 신체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완전 초심자의 러닝 습관을 들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뤄내고 말겠어 하는 의지는 키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부상이 안 당하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부상을 당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러닝 정보를 전달했던 정석근 감독님마저도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휴식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휴식 안 한다고 남들이 피해 볼 수 있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피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휴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내일 휴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맞지 않는 신발의 선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카보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워낙 카보나 가지고 딱 두 진영, 물론 한쪽 진영이 좀 더 크긴 하지만 다른 진영도 대척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신고 싶다는데, 내가 신겠다는데 그게 왜? 카보나가 무슨 게임에서 레벨 제한이 있는 아이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초심자 러닝화 선택에 대해서의 얘기잖아요. 초심자가 그것에 대해서, 초심자 신으라고 만든 신발이 아닙니다. 그냥 간결하게 말하면 브랜드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소개란에도 엘리트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을 위해 최상의 기록을 위해 만들어진 신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슬로건이 달려 있거든요. 브랜드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브랜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초심자가 못 신을 건 없지 않냐? 신어봤는데 얼마나 좋던데 그걸 니네들만 신으려고 하냐? 잘못된 러닝화 선택에서 오는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강운동, 휴식 이런 거보다 더 미세하지만 치명적이게 다가옵니다. 구조적 차원에서 아예 특히 관절이나 러닝에 사용되는 근육 같은 곳을 되게 크리티컬하게 미세하게 괴롭혀요. 잘못된 신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진짜 치명적이게 어느 순간 아까 팟하고 부상이 오는 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도 제 기량이 엄청나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상 훈련 10만원 초반 데일리 트레이닝화 돌려쓰고요. 아디제로 SL과 노아 블라스트 4 대회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훈련 이런 것들에서나 지금 대회용 신발들을 신고 있지, 저라고 좋은 신발 안 신고 싶겠습니까? 좋은 신발 신고 싶은데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안 신는 거예요. 저 신발 막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거 한정판이고, 아니면 저게 누가 신었다는데 대회 지금 1등 신발이 저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봐야 그분들도, 그런 입상하시는 분들도 대회 때 신는 거잖아요. 아니면 대회에 준하는 포인트 훈련을 신으시는 거고요. 일상에서 신으시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보나 신지 말라 이거 아니고요. 자신이 하는 훈련,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족형, 주법 이런 거에 맞는 그런 신발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 가격이 비싸든 안 비싸든 카보나든 아니든, 내가 예를 들어서 트랙에서 단거리 5km, 10km 빠르게 뛰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트랙용 단거리 카본화 이런 거를 예를 들어 타쿠미 센, 마하 X 이런 거 신어도 되는 거죠. 초보라고 그걸 안 신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일반적으로 조깅과 LSD, 템포 이런 거를 병행한 사람이면 각각 훈련에 맞는 신발을 웬만하면 신으면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무슨 카보나에 대한 자격, 등급 이런 걸로 비약해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 취지처럼 여러분들께서 부상을 당하시지 않으시면서 러닝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작할 때 분명히 5가지를 생각을 하고서 지금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지금 5번째가 생각이 안 나서 짠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뭘까요?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만약에 생각이 난다 해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변에 부상당하는 러너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좀 나름 먼저 달리는 입장에서 느끼는 부상을 예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상 예방이라는 건 남들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부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러너는 부상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완벽히 어떤 부상에서도. 왜냐하면은 뭐 가볍게 펀런하면 예외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록 욕심을 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뚫어가야 되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계속 자신의 한계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와 맞부딪혔다는 것은 신체적인 그런 분명히 어떠한 한계점에 문을 두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히 피할 수 없으면은 그래도 최소한은 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을 당하면 결국 아예 그 행위의 끝으로 결과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러닝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러닝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오래 쉬어야 되고, 이러면 너무나 손해가 크니까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신경 써주시면서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러닝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길 위해서 좋은 정보들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러닝을 기원하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